예, 오늘 현대차 그룹주 로봇 바이오만 보면은 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양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반도체 조금 부진했고 일부 종목들로 수급 쏠림이 심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특징들이 보였나요, 매니저님은?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좀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한 번 더 명확해지는 걸 좀 기다리는 자금들이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요 구간에서 금리 인하 전에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속에서도 개별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정장이나 하락장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잠깐의 숨고르기 장세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 바이오 쪽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또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리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투셀이 신고가였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좀 결과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투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잠깐의 조정은 있긴 했지만 큰 조정 없이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덧 45%가량에 대한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바이오에 대한 좀 빅 이벤트 일정은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까지도 바라본다라고 하면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은 더 갈 수 있다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3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10,000원 정도 더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익절가량 없이 3차 목표가 상향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포트 수익률 5위를 기록했습니다. 차바이오텍도 있는데 오늘 장중에 7% 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차바이오텍에 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게 굉장히 조용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조정 없이 말씀드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기대 수익률 어느덧 200%를 넘어간 게 오름 테라피틱이거든요.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7월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차바이오텍도 아직 줄기세포에 대한 사이클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 트렌드가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2차 목표가는 18,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상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도 목표 주가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리뷰해봤고요. 내일을 위해서 이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 접근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 이벤트가 금리 인하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금리 인하라고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장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로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사실 이제 금리 인하 하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섹터는 아니긴 한데 네.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테마로는 자동차 부품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랑 자동차 부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융자를 껴서 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다. 자동차 현금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현금으로 그거 네, 저는 그게 안 돼서 네, 장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자동차 테마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을 첫 번째 테마로 꼽아주셨고요. 이슈 볼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15%가량 인하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11월 1일부터 소급 확정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사이클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나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흥행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차에 대한 11월 미국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은 15만 4천 대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이거를 또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전히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자동차 쪽이 또 시장에서 핫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외 장점으로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흐름으로 우리가 큰 틀을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의 가장 커다란 수혜는 자동차 업종이고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낙수 효과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글로벌 판매량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잘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량이 눈에 띄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인 완성차가 실적을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부 벤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데이터, 자동차 판매량이 꺾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직격탄을 좀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국 완성차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 우려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 기업들은 하이브리드라는 무기가 있어서 충분히 완화를 시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알루미늄, 강판, 구리 이런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진 압박이 또 한 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이런 원자재 가격도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하면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하도 바이오를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바이오 말고 다시 한번 로봇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리딩을 해주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이슈 체크해 볼게요. 네, 대통령이 언급하는 테마는 정말 좀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다음으로는 로봇에 대한 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는 게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사이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긴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되는 게 영국의 제조 전문 매체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10번째 로봇 업체라고 기업이 등록이 됐다. 이렇게 좀 순위를 매겨준 이슈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국 로봇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기대감, 훨씬 더 외국에 대한 수용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로봇에 대한 사이클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 수혜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인 로봇의 장점 분석해 볼게요. 네,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네. 큰 장점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속도화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이제 자본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화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좀 이제 부품을 판매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제 물류 쪽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제조랑 이제는 헬스케어 쪽으로도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사이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이라 말씀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지금은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또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가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카펙스 투자가 조금 더 지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경기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이 큰 사이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아주 단점이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고도화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미지수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현재 구간의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테마에 더 힘을 실어줄까요?
사실은 저는 연말 이후까지도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에 대한 사이클도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큰 시세를 많이 못 줬던 자동차 부품이 긴 호흡으로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은 뭔가요? 탑픽 종목은 이름만 들어 다 아는 종목이지만 여전히 상방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장대 양봉이 나온 현대모비스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모비스 쪽에 대한 수급이 더 빠르게 쏠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15%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만 하더라도 빠르게 탄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쭉 이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현대차가 많이 팔면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서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애플카 모멘텀을 탔을 때 갔었던 주가가 한 40만 원 선 부근이었거든요. 얼마까지 보세요? 사실은 전 길게 본다라고 하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긴 하지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추세 전환을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편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세를 좀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4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40만 원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0만 원 여기 구간 돌파 유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29만 원 체크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활용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로봇 이쪽에 대한 사이클이 순환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대한 테마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드리는 거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밴드에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고 좋은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만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